술이 자꾸 자극을 하니까 에탄올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간에 있는 효소가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간에서 술을 대사시킬 수 있는 대사 능력을 높여놔야 되겠네. 그리고 대사 효소가 활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엔자임 인덕션이라고 그러는데 효소 유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소가 유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탄올이 가서 작용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반응이 민감도가 떨어진 거죠.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많은 양의 에탄올이 와야만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리바운드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데 술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에탄올에 의해서 일어났던 긍정적인 반응들을 술을 한 잔 정도 회장하면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벼운 술 한두 잔이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 내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결국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간에는 부담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으로는 술의 숙취에 의해서 발생된 불쾌감들을 완화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양이 많아지면 그 위험도는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숙취를 술로 풀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죠. 소주 한 병에 칼로리가 약 400kcal 되거든요. 400kcal면 적은 버거 하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 칼로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실 때 안주 또 먹잖아요. 칼로리 과다가 생기는 거죠. 칼로리가 넘치면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 지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비만도 생기지만 지방간도 만들고 고지혈증도 발생시키고 어쨌든 에탄올이 400kcal 정도 된다. 소주 한 병을 먹으려면 본인이 섭취하는 칼로리를 그만큼 줄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제 에탄올의 작용 중에 하나가 억제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억제작용의 표출형이 뭐냐면 진정, 졸리움, 수면이에요. 많이 마시면 다 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해요. 알코올에 의해서 진정 수면 작용이 일어났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자면 빨리 깹니다. 그걸 우리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술에 의해서 진정과 수면이 유도됐어. 그럼 우리 뇌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항상성 원리에 의해서 평상시 누리던 수면보다 더 빨리 깨게 돼. 그런데 뇌가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자. 그럼 자꾸 그게 반복되면 알코올이 안 들어오면 잠을 잘 못 자. 알코올성 수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알코올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가느냐? 수면제 복용으로 옮겨가요. 에탄올은 어쩌다 한번 아주 지나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다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을 때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포도주 한 잔으로 수면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의존이 생기고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약물로 잠을 유도하는 상태까지 발전하게 되죠. 명심할 건 술을 마셨을 때 잠은 일단 시간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그 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다른 작용 때문에 수면의 질에 방해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면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에탄올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온 조절 중추를 마비시켜버려요. 추우면 떨림 현상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런데 에탄올은 그런 작용을 없애버려요. 근데 추운 겨울에 술을 마셨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 그것도 거리에서. 그럼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니까 동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술 마셔서 잠에 빠지면 동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에탄올이 체온 조절 중추를 망가뜨리니까. 칼로리가 적어져서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추운 날씨 겨울에 술을 마셔서 잠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인데요. 술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술을 마셨을 때 예의나 도덕, 태도, 절제 이런 걸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억제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 그걸 마음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동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반복되면 뇌신경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술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술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이거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하던 거를 반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습관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는 단순히 그냥 내 행동의 습관화가 아니라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적당한 음주로 그게 발생이 되었는데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게 발생이 안 돼요. 그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포금하게 되고. 이러면 그때는 그 반응이 배가 돼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비정상화가 가속화돼요. 그 비정상화가 가속화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건 도움이 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에. 그걸 자제할 수 있느냐예요. 술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와인 한 잔의 효과를 얻을 만한 것들은 훨씬 많아요. 술에 들이는 돈과 정성을 가지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술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만큼 얻을 것들이 많다는 거죠. 꼭 술을 마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술을 마셔야 된다면 아주 적은 양을 마시면 좋겠다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 범위 내에서 술을 절제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적절한 양, 적절한 양이 얼마냐?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적절한 양에 의해서는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면역력이 활성화되죠. 그런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면역력이 약화돼요. 실제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고 범위가 있다. 에탄올 용량 의존적이다. 그 범위를 유전자 기술이 발달되면서 각 개인들의 맞춤형의 그 양이 다 정해질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그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맞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 내에서 면역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술 마시는 사람과 술 안 마시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술 마시는 사람이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얼마나 자제하면서 마셔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 대사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술이 자꾸 자극을 하니까 에탄올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간에 있는 효소가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간에서 술을 대사시킬 수 있는 대사 능력을 높여놔야 되겠네. 그리고 대사 효소가 활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엔자임 인덕션이라고 그러는데 효소 유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소가 유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탄올이 가서 작용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반응이 민감도가 떨어진 거죠.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더 많은 양의 에탄올이 와야만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알코올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알코올의 독성은 여전한데 알코올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던 반응을 느끼는 느낌이 둔감해진 거예요. 대사효소가 유도됐다 그래서 좋으냐?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 대사효소가 유도되면 그 대사효소에 의해서 그 다음 2차 반응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더 강화돼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독성 반응도 더 증가하는 거예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죠. 술이 위험 요소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안전한 물질이 아니잖아요. 술이 위험한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지금은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지나친 위험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한 거죠. 결국 술을 마셔서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을 마셔서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 피해를 누가 지고 있냐? 사회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켰을 때 사회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비용을 치러가면서. 우리 건강보험료를 치러가면서 허용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각 개인들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상한 음주 문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주세로 담당해야 돼요. 알코올을 소비해서 발생되는 소비세로 감당해야 돼요. 아니요, 엉뚱하게 다른 술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 돈으로 술 마시는 사람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없잖아요. 술 소비에 따른 세금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그 돈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술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술을 마시는 문화가 조금 더 정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학적, 보건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풀어야 돼요. 예, 알코올 중독도 다른 약물 중독과 유사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도 유사하고, 내성이 발생하는 것도 유사하고,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유사하고, 금단 증상도 분명히 나타나고.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마약류를 전부 나열해 놓고, 여기서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게 뭐냐, 그리고 사회적 위해성, 보건적 위해성이 높은 게 뭐냐,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0점부터 3점까지. 가장 강한 거 3점, 가장 약한 게 0점. 그래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위해도가 가장 높은 거, 의존성과 위해도를 다 평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뭐냐, 에탄올이 코카인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현재 사회적 위해도가 훨씬 더 강하니까. 중독 의존성도 오히려 대마보다 에탄올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 위해를 비교해보면 필로폰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해보다 에탄올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물질이에요. 현재 전 세계가 이 에탄올 중독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WHO가 정책을 펴고 있고, 각 국가들이 다 그런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상담 심리요법이 적용하고 사회요법이 적용돼요. 그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서 돌립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돈을 줘요. 우리나라도 그런 알코올 중독 방지를 위해 국가가 투자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지원하고 있어요. 이때 의료적인 요법이 같이 보강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음주가 너 보건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해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마셔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예방교육이 있어야 돼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가 지금 현재 그 중독 프로그램들을 잘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국민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도 음주 문화 많이 바뀌었죠. 제 연령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30대 때, 40대 때까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술을 거의 안 마셔요. 마시더라도 조금 마시고. 개인적 인식 변화에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약 퇴치 운동본부 같은 그런 기구들도 마약 퇴치에 지금 정신이 없지만 그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게 담배나 술이에요. 담배나 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그걸 전혀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더 높아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언론도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영화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도 술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배제하는, 술을 많이 마셔야 마치 상남자처럼 보이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야죠.